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재판뿐 아니라 검찰의 조사도 일체 거부하고 있어서 그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에 대해서 수사팀을 다시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선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 방문 조사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구치소까지 방문을 했는데 진술을 거부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이제 검찰은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밑에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이제 특수활동비를 40억 원 정도 이제 상납했다는 의혹. 이건 법적으로 따지면 이제 뇌물죄죠. 그리고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그러니까 대기업을 지원을 해서 보수단체로 하여금 관제대모를 하게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주요 혐의인데요. 일단 검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일단 구치소까지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치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받지 않겠다고 해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까지 지금 자신과 관련된 재판도 다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국선 변호인을 비롯해서 사선 변호인도 지금 그전 사선 변호인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만 아무도 만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본인은 수사를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응하게 되면 그건 기소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결국 결과가 뻔하다는 생각을 하고 수사와 이제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본인이 거부를 하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본인이 조사받겠다고 해도 말이죠. 수사를 할 때 본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는 진척이 되지 않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전 대통령이라는 애우 때문에 강제로 조사할 수는 없고요. 전 대통령이 아니면 이제 일반인 같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래서 검찰로 강제로 데리고 와서 수사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상황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조사를 하지 못하고 일단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네. 검찰이 이번에 옥중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 두 가지죠.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 원 상납 의혹,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의혹 등이었는데 기존에 확보한 증거와 진술만으로 검찰이 추가 기소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추가 기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국정원 상납 40억과 관련된 사람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또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들도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국정원으로부터 상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받은 것은 굉장히 명백하죠. 사실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게 되면 어디에 쓰였는가 이제 그 부분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돈이 전달이 됐고 그 돈이 결국은 이제 최종의 돈의 목적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뇌물죄로 인정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고요. 특히 특가법상 이제 국고 손실이랄지 이제 그런 부분까지 범죄가 추가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기소하는 데는 증거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독서에 몰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객주, 김주영 작가의 소설 객주랑요. 그 전설적인 무술가죠. 최배달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바람의 파이터를 읽고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이 스토리가 다들 좀 어떤 험난한 경로를 거쳐서 최고의 이제 자리에 오르는 이런 스토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두 개의 책의 이제 공통된 특징이 뭔가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결과적으로 성공한다는 그런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지금 본인의 어떤 역경과 좀 견주어 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은 보면 사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소설에도 보면 희망이 없지만 결국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을 갖기 위한 그런 독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면회를 한다거나 그런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책을 어떻게 알고 구입을 했는지 그런 것도 좀 의문스럽기는 해요. 하지만 책 제목과 내용만 본다고 하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의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수단 아니면 시간을 보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와의 연락은 대체로 이제 단절된 상태고요. 접견 기록도 지금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지금 재판을 거부하는 그
표면적인 이유라는 것도 결국 본인의 이제 건강 문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건강 상태는 지금 어떤지 알려져 있나요? 사실 이제 본인의 이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또 검찰의 어떤 출석이나 또 예. 법원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서 이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것은 이제 명분상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것은 뭐 허리, 뭐 그런 정도의 그런 통증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다리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받은 전력이 있죠. 하지만 이제 그 정도 가지고 수사를 못 받는다거나 아니면 재판을 못 받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지난번에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법원 재판부에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각본에 짜여진 재판이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결과는 뭐 결국은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가 됐건 재판이 됐던 간에 이제 받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 그 의도의 명분으로서는 건강상을 이유로 되고 있지만 결국은 수사와 재판을 보이콧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수사와 재판의 이제 공정성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으려는 그런 좀 전략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내가 참여하지 않는 수사, 내가 조사받지 않는 수사, 내가 관여하지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결과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다른 뭐 재판에 영향은 없을까요? 이렇게 접견도 거부하고 검찰 조사도 거부하고. 원칙적으로 일반인들이 이렇게 거부를 하면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뭐 진술을 거부한다랄지 아니면 수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반성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죄질이 불량하고 거기다 태도도 불량하기 때문에 형량이 대폭 상향이 되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와 공범과 관련된 사건이 다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그 공범과 관련된 사건의 범죄 사실 내용에 보면 공범으로 다 적시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본인의 재판도 미루어 짐작컨대 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특히 이제까지 공범 중에서 가장 구형을 많이 받았던 이제 최순실 씨가 25년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보다 더 높은 형이 나올 거라고 이제 본인이 예측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판에 참여를 해도 자기한테는 유리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 1월쯤 나올까요? 1심 선고? 1월에 이제 재판부가 이제 어떻게 이제까지 어떤 향후 남은 증인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가 4월 16일이거든요. 네. 내년 4월 16일인데 적어도 4월 16일 이전에 끝나야 하는데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그 국정원 상납 뇌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블랙리스트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추가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내년 구속 만기인 4월 16일 이전에도 재판이 끝나기가 어렵죠. 그러면 추가 기소된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재판부에서 구속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더 늘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거 뭐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게 뭐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우스갯소리처럼 이제 유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스는 일단 현대차의 협력사죠. 좀 이걸 좀 자세히 좀 들어가 보죠. 일단 다스는 그 현대차의 이제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1987년대 설립이 됐는데 이후에 뭐 지금까지 아주 매출도 많고요. 승승장구하죠. 그런데 그 다스의 그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씨하고 처남인 이제 김재정 씨가 설립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명목상은 대표를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지 않느냐 이제 그 의혹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왜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2007년도 8년도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때쯤 해서 그 당시 이제 BBK라는 그런 투자자문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BBK 투자자문회사에 다스에서 19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BBK 회사가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제 주가 조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돈이 이제 다스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 보면 다스가 실소유자로 한다면 주가 조작으로 번 돈 자체가 이제 다스로 흘러간 거기 때문에 부당하게 투자금을 회수한 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랄지 아니면 다스 설립 이후에 뭐 이제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20억 원이라는 어떤 비자금 조성한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다스의 실소유자가 MB인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한다면 이게 다 범죄 행위거든요. 그래서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과거에도 다스의 실소유자에 대한
조사는 계속 있긴 했습니다만 10년이 지나도록 그 의혹은 제대로 풀리질 않았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이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는 2017년. 이 의혹은 10년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서울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일부가 다스로 흘러들어갔고 이 다스가 투자자문사 BBK에 19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는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가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뭐 도곡땅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도곡동 땅 일부는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립니다.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도 계속되고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을 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끝이 납니다. 당선인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 원 상당 금융자산을 김재정 이상을 명의로 차명 소유한 사실도 없었고 김경준이 단독으로 주가 조작을 하고 옵셔널 벤처스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선인이 이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1년 청와대와 외교라인을 동원해서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거 요즘 한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질문인데 저 아는 사람도 자꾸 한번 물어봐달라고 그래요.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예요? 사실상 누구 거로 보이냐 하는 문제보다 법률적으로 이게 누구 거냐를 확인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다스 비자금 의혹과 이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를 고발했습니다. 특별검사로서 이를 수사하거나 관할 지방검찰청에 인계하지 아니하고 이런 특수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사건인데요. 네. 검찰이 오늘 이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일단 수사 방향이 두 갈래죠? 뭐 두 갈래로 볼 수 있으면 두 갈래고 또 세 갈래로 볼 수 있으면 세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스, BBK, 옵셔널 벤처스 이게 세 개의 회사와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다스가 BBK에게 190을 투자했는데 이제 BBK 통해서 옵셔널 벤처스 주가를 조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스의 실소유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가 조작에 관여했느냐. 그 부분이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이 다스가 어떤 원가를 부풀리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비자금을 좀 조성한 그런 또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억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을 했는데 이 비자금 조성 자체가 명백히 정호영 그 당시에 특검에 의해서 이게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 자체를 다시 다스에 입금하는 걸 전제로 해서 무마를 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비자금 횡령과 관련된 120억 의혹이고요. 이제 네. 세 번째가 다스가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을 다시 회수를 하거든요. 190억 중에서. 네. 근데 140억을 사실은 다스에게 줄 필요가 없는데 이걸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었거든요. 이제 실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압력을 가해서 140억을 강제로 회수한 거 아니냐, 다스로. 그래서 정확히 보면 뭐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당시 검찰 조사도 있었고 특검도 있었고 근데 지금 수사 대상이 됐어요. 정호영 당시 특검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참여연대 민변이 정호영 전 특검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을 했죠.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그 중에서 120억 원 횡령건입니다. 그래서 네.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한 43개의 어떤 계좌를 통해서 120억을 횡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횡령죄로 돼야 하는데 당시에 정호영 특검이 그 부분에서 분명히 자료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검토를 했으면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횡령을 볼 수 없다는 식으로 이제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0억 원의 횡령 비자금이 일단 횡령은 된 건 맞거든요. 다시 네. 다스로 입금이 됐다 할지라도 그러면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120억 원의 횡령에 있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동부지검에서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이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네. 네. 뭐 고발인 측에서는 뭐 신랄한 얘기를 했습니다. 꼬리곰탕 먹고 3시간 조사한 뒤에 내린 결론이 이거다. 뭐 이렇게. 실체적인 진실은 뭐 이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거의 다 돼가는 사건 아닙니까? 지금 그 안에 보면 이제 범죄 사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참여연대고 민변이 고발한 사건의 이제 피고 소인은 3명입니다.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 그다음에 실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 성명 불상자로 얘기했어요. 네, 그건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제 지칭하기에 좀 뭐하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3번째가 이제 정호영 당시의 특별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발 사건은 약간의 이제 시효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자금 문제랄지 조세 회피 그거 자체는 사실은 시효가 거의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정호영 특검에 대한 직무유기 부분입니다. 근데 직무유기인데 이것은 그냥 직무유기가 아니고 특가법에 새로운 직무유기가 또 규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효가 10년이고 정호영 전 특검이 당시에 수사 결과 발표한 게 2008년도 2월 21일이에요. 그럼 10년이면 2020년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현재 한 5일, 6일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나머지도 다 조사를 하지 않겠어요?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같이 조사를 하면 이제 실체적인 진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차를 18년 동안 운전을 해왔던 운전기사 김종백 씨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거라는 걸 1000% 확신하신다는 겁니까? 물론이죠. 허가가 날 수 없는데 났으니까요. 그러니까요. 허가는 어디서? 다른 일반 기업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번에 그 대검찰청 전담 수사팀을 맡은 차장검사가 문찬석 서울 동부지검 차장검사인데 네네. 검찰 최초의 검은띠 검사로 유명해요? 그 대검이 이제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좀 양성하겠다고 해서 2013년 11월부터 이제 전문 검사에 대한 인증제를 좀 만듭니다. 그런데 네. 최초로 이 문차석 차장 검사가 이제 거기서 인증이 되면 블랙벨트라고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태권도의 블랙벨트를 의미하는 것 싶습니다. 그래서 블랙벨트를 주는데 문차석 검사가 이제 최초로 금융 분야에 있어서 이제 블랙벨트를 밟게 되죠. 그런데 이 문차석 차장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있었을 때도 이제 증권 관련 범죄 합동수사본부 단장을 했고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 주가 조작, 특히 시세 조정이랄지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검찰청이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네. 그래서 남부지검에서도 이걸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융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 특히 이 다스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주가 조작도 관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송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찬수 차장검사가 이 사건을 맡기는 가장 적합한 적임자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융수사에 있어서 뭐 전문성이 인정된다. 뭐 이렇게 네, 이제 받아들이면 맞습니다. 되겠죠. 네. 그 BB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로 첨단 범죄 수사 1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이 수사의 핵심 부분을 좀 짚어볼까요? 이제 핵심은 그거죠. 이제 다스가 BBK에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90억 투자했잖아요. 근데 BBK가 유법성이 인정돼서 네. 등록이 취소를 됩니다. 그런데 네. 등록 취소 직전에 BBK에서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요. 그리고 그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죠. 주가 조작을 해서 그 당시 이제 김경준 씨가 대표로 있었는데 김경준 씨가 384억 정도를 가지고 횡령을 해서 이제 미국을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옵셔널 벤처스에서 다스가 투자한 금액 190억 중에서 50억만 투자금을 환수를 해줘요. 네. 그럼 나머지 140억이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384억 횡령 금액을 스위스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은행이라는 거에 애치를 합니다. 예. 그래서 다스 입장에서는 나머지 150억을 다시 찾기 위해서 미국 가서 소송을 해요. 예. 근데 소송을 하는데 패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140억을
미국에서 다스한테 돌려줘요. 그러면 이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왜 돌려주냐는 거죠. 그 돈 자체는 상시 옵셔널 벤처스와 관련된 소액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 할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뭔가 압력을 행사할 것이 아니야. 특히 당시 LA 총영사를 통해서 회의도 하고요. 또 청와대 선임 행정관을 통해서 스위스 비자금에 관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 140억의 불법 송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적어도 처음부터 BBK의 주가 조작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 네. 이제 그 부분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출석하면서 연관 자료를 들고 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취재와 그 자료들을 좀 제공해달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다스가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공권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김재정 씨가 죽었을 때 다스 최대 주주인 김재정 씨가 죽었을 때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여서 세금을 줄이고 세금을 받아갈지 고민했던 흔적들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검찰 고위 간부, 법무부 장관들 그렇게 모아서 지금 대책회의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회의할 때가 아니라 일단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 공식 입장은 나온 것이 없죠? 네, 이제 국정원이나 국방부 댓글 사건 관련해서는 정치보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스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기자가 질문하니까 왜 그걸 나한테 묻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원세훈 국정원장과 관련된 또 군사이버 사령부 관련된 댓글보다도 더 이 사건은 더 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향후에 이제 그 다스에 관련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보면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